안녕하세요. 저는 천륜을 저버린 매정한 사람의 지독한 몰락을 두 눈으로 목격했던 60대 여성입니다. 짐승도 자기 새끼는 알아본다는데 그 정도도 못한 사람의 말로는 참으로 혹독하더군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은 부모님과 오빠, 저 이렇게 네 식구였어요.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성실하신 부모님 밑에서 저와 오빤 열심히 공부를 하며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러다 제가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었고, 오빤 그때부터 일찍 가장 노릇을 했었어요. 그때 엄마의 몸이 건강하시지 않아 오빠가 아침 저녁으로 허드렛 일을 많이 하면서 그렇게 가정 경제를 책임졌습니다. 오빤 정말 절 많이 아껴줬는데요. 특히나 얼굴도 얼마나 잘생겼는지 모릅니다. 키도 그때 컸었고 코도 오똑하고 정말 잘생겼어요. 그러다 보니 주변 친구들이 다들 저희 오빠만 보면 난리가 났습니다. 야, 애수가, 니네 오빠 진짜 잘생겼다. 어쩜 저렇게 잘생겼냐? 네 오빠 좀 소개시켜줘. 나 좀 소개시켜주라. 야, 우리 오빠 눈 되게 높거든? 그리고 오빠 바빠서 안 돼. 그렇게 주변에서 오빠를 소개시켜달라는 말을 매일 할 정도로 정말 인물도 훤칠하고 성격도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오빤 정말 어릴 때부터 가족들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했어요. 특히나 군대를 다녀오고 나서부턴 중동으로 일을 하러 가기도 했습니다. 먼 타국에서 정말 고생고생하면서 번 돈을 오빤 거의 다 집으로 보냈고, 그 덕분에 전 편안하게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지금이야 휴대폰으로도 어디든지 전화할 수 있고 인터넷도 잘 되니 어딜 가도 연락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땐 정말 전화 통화하는 게 너무 힘들었고, 편지도 한번 받으려고 하면 몇 날 며칠을 기다려야 했어요. 오빤 특히나 집으로 자주 편지를 보냈었는데 그때마다 항상 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애수가, 오빠 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넌 거기서 공부 열심히 해. 엄마 말씀 잘 들어야 한다. 오빠 갈 때까지 꼭 엄마랑 잘 지내고 있어. 한자 한자 정성으로 적어 쓴 오빠의 편지를 품에 안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엄마도 그런 오빠에게 항상 미안함과 고마움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 오빠가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던 날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저흰 서로를 부둥켜 안고 펑펑 울 수밖에 없었어요. 오빤 떠나기 전보다 살도 더 많이 빠져 있었고 얼굴도 시커멓게 그을려 있었거든요. 오빠, 왜 이렇게 말랐어? 거기서 밥 안 챙겨 먹었어? 피부는 또 왜 이렇게 타고? 애수가, 이 오빠 너무 건강해 보이지 않니? 남들은 피부를 일부러 태운다는데 오빤 봐봐. 건강하게 태양빛에 태우니까 너무 멋지잖아. 그러니까 울지 마, 애수가. 오빠 괜찮아. 그렇게 농담으로 절 달래주는 오빠를 보면서 한참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오빤 한국으로 들어오고 나서도 엄마를 모시고 살며 택시 운전을 하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주변에서도 이런 효자가 없다고 할 정도로 오빤 엄마를 진짜 살뜰하게 모셨죠. 그리고 제가 30대 때 결혼을 할 때도 오빠는 제 시집까지 다 보내줬어요. 혼수하라며 혼수 자금까지 챙겨주고 아빠 대신 제 손을 잡고 결혼식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그때 남편과 신혼여행을 가기 전에 오빠가 저에게 했던 말이 있었어요. 애수가, 잘 살아라. 오빠는 애숙이 네가 잘 살 거라고 믿는다. 엄마 걱정은 하지 마. 엄만 이 오빠가 잘 모실 테니까 넌 신혼여행 재밌게 잘 다녀오고 아무 걱정하지 말고 푹 쉬다가 와. 그리고 이거. 아, 오빠, 이거 안 줘도 된다니까. 우리 돈 있어. 에이, 그래도 이거 받아. 가서 맛있는 것도 사 먹어야지. 사고 싶은 거 아끼지 말고 사고 맛있는 거 꼭 먹고. 알았지? 그렇게 오빠가 쥐어준 돈 봉투를 잡고 저는 제주도를 가는 내내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오빤 그렇게 젊은 인생을 모두
저와 엄마를 위해 희생을 했었는데 그렇게 끝까지 제 걱정만 하는 걸 보면서 눈물이 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오빠가 30대 후반이 되어서야 드디어 짝을 만나게 되었답니다. 사실 처음에 올케 언니를 만났을 땐 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오빠보다 6살이나 더 어렸고 딱 봤을 땐 새침대기 같아 보였거든요. 그때 당시 차림새도 약간 다방 아가씨들처럼 하고 다니다 보니 처음엔 좀 걱정되는 마음이 컸습니다. 오빠, 올케 언니 어디서 만났어? 괜찮은 거 맞지? 아니, 오빠가 어련히 알아서 좋은 사람 만났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왠지 좀 걱정돼서. 애수가, 괜찮아. 첫인상만 그렇지? 보다 보면 착한 사람인 거 알 거야. 워낙 꾸미고 그러는 걸 좋아해서 그런 거지.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렇게 오빠가 뒤늦게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까 올케 언니가 나쁜 사람이 아니었더라고요. 올케 언닌 엄마 곁에서 살자는 오빠의 말도 다 들어주고 신혼집도 친정 근처로 구해서 엄마에게도 정말 잘했습니다. 특히나 엄마가 목욕탕에 가시는 걸 좋아했는데 늘 올케 언니가 엄마를 모시고 목욕탕에 다녀오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사실 전 정말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또 엄마 모시고 목욕탕 갔다 왔어요? 아유, 가서 또 엄마 때 밀어주고 그랬던 거예요? 매주 진짜 고생이네. 에이, 아가씨 이거 가지고 뭐려. 어머님이랑 목욕탕 가는 거 저도 너무 좋아요. 가면 뜨끈한 곳에서 몸도 지지고 말끔하게 씻고 나올 수도 있고 거기다가 목욕탕 가면 어머님이 시원한 음료수까지 사주시는데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도 힘들잖아요. 고마워요, 언니. 내가 해야 하는 걸 언니가 다 해주고 있네. 저한테도 소중한 어머님이잖아요. 걱정하지 말고 저한테 맡기세요. 그렇게 오빠가 올케 언니와 결혼을 하고서 조카를 낳았고 5년 뒤 또 아들을 낳아 오빠는 딸, 아들, 아빠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첫째 조카는 어릴 때부터 애가 정말 영특하고 똑똑했어요. 거기다가 유독 절 많이 따랐는데 매번 친정에 갈 때마다 조카는 제 뒤만 졸졸 쫓아다니곤 했습니다. 고모, 저 이번에 학교에서 100점 맞았어요. 와, 정말? 수정이 진짜 똑똑하다. 누굴 닮아서 이렇게 야무지고 똑똑하나? 저요? 저 고모 닮았어요, 고모. 전 고모같이 멋진 사람이 될 거예요. 그렇게 조카는 절 많이 따르면서 좋아했습니다. 저 역시 유독 큰 조카에게 마음이 참 많이 가더라고요. 저 역시 결혼을 하고서 아들, 딸을 키우다 보니 조카들과 같이 어울릴 때도 많았습니다. 올케 언니를 좀 쉬게 해주고 싶어서 주말이면 애들을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와 봐주기도 했죠. 그 후로 정말 행복하게 잘 지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조카가 14살이 되었을 때 어느 순간부터 오빠에게서 이상한 낌새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집에 찾아왔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저녁에 밥을 먹으려고 준비하는데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더라고요. 바로 오빠였어요. 어? 오빠,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얼른 들어와. 아니, 이 시간에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야? 아니, 여기 근처에서 손님 내려줬다가 네 생각나서 왔지. 매제는 집에 있어? 아유, 형님, 어쩐 일이세요? 얼른 들어오세요. 마침 저희 밥 먹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다 같이 밥을 먹는데 오빠가 갑자기 술 한잔 하자며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매제, 우리 술 한잔 할까? 차는 여기서 세워두고 자네랑 술 좀 한잔하고 싶은데. 아유, 저야 좋죠, 형님. 근데 뭐 무슨 일 있으신 건 아니죠? 아니, 형님이 많이 지쳐 보이셔서요. 아이, 무슨 일은 뭐, 그냥 좀 일하다 보니까 지치고 힘들어서 그렇지. 옛날이 너무 그립다, 그리워. 예전엔 다른 걱정 할 것도 없었는데 요즘 따라 참 마음이 힘드네. 오빠, 뭐야?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인데?
아니야,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오빠가 좀 지쳐서 그런가 봐. 그땐 그냥 택시 일을 하다 보니 오빠가 지쳐서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만일 그때 오빠에게 좀 더 물어봤더라면 아니면 힘든 오빠를 더 챙겼더라면 결과가 달라졌을까요? 전 그날의 오빠 표정이 요즘도 생생하게 기억이 날 정도로 너무나 마음에 사무칩니다. 그로부터 2달 정도 지났을까 저희 집에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아침부터 엄마의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혜수가, 혜수가, 어쩌니, 네 오빠가? 글쎄 네 오빠가. 엄마, 왜? 무슨 일인데? 오빠가 왜? 무슨 일 있어? 네 오빠가 글쎄 사고가 났단다. 네 오빠가 지금 사고 나서 병원에 실려갔댄다. 어쩌니 이걸. 오빠의 갑작스런 교통사고 소식에 전 너무나 놀라 바로 병원으로 뛰쳐갔습니다. 그런데 오빤 병원에 도착하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과다출혈로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오빤 택시 장거리 운행을 하다가 지방에서 서울로 향하던 중 대형 트럭과 추돌 사고가 난 것이었죠. 오빠의 과실 없이 대형 트럭의 과실만으로 난 사고였기 때문에 저와 엄만 정말 너무나 괴롭고 슬펐어요. 사고가 나자마자 오빤 그 자리에서 탑승한 손님과 함께 그냥 그대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때 장례식장에서 어떻게 장례를 치렀는지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저와 엄만 바닥을 치며 오열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조카가 하는 말이 좀 이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갑자기 조카가 올케언니를 향해 이상한 말을 했거든요. 이거, 이거 다 엄마 때문이야. 이게 다 엄마 때문이라고. 엄마 아니었으면, 엄마만 아니었으면 우리 아빠 이렇게 안 떠났어. 조카가 그렇게 울며 불며 말을 하자 그땐 올케언니도 조금 당황해하더니 말을 하더라고요. 너 지금 무슨 헛소리야? 네가 지금 충격받아서 이상한 소리 하고 있나 본데. 어머님, 아가씨, 아니에요. 얘가 아빠가 갑자기 떠나니까 힘든가 봐요. 수정이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언니. 나도 이렇게 못 받아들이겠는데 수정이는 오죽하겠어. 세상에 이게 무슨 소리야. 정말 우리 오빠 불쌍해서 어떡해. 평생 고생만 하다가 갔네. 그렇게 충격 속에서 장례를 치르고 난 후 한동안은 정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례가 끝난 지 1달도 되지 않아 경악스러운 사건 하나가 터지고 말았어요. 그날은 제가 집에서 집안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헤어진 충격도 다 사그라지지 않은 시점이었는데 누군가가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띵동하며 울리는 초인종 소리를 듣고 현관을 확인해 보니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조카였습니다. 어? 수정아, 어떻게 왔어? 아니, 근데 너 꼴이 이게 뭐야? 뭐야, 너 울었어? 고모, 고모. 아니, 뭐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있었어? 왜 그래? 고모, 나 집 나왔어. 전 조카의 말에 너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빠가 그렇게 떠나고 얼마 안 됐는데 조카가 이렇게 울며 불며 집을 나올 일이 뭐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렇게 전 엉엉 울며 서 있는 조카를 집 안으로 데리고 와 달래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카가 하는 말을 듣고 전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고모, 엄마, 다른 사람이랑 재혼한대. 뭐라고? 재혼? 네, 올케 언니는 오빠가 떠난 지 1달밖에 안 됐는데 다른 남자랑 살림을 차린 거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 설마 설마 하는 심정으로 조카에게 물었습니다. 재혼이라니 그냥 아는 사람 만난 거 아니고? 아니야 고모. 그 남자가 우리 집까지 찾아와선 이제부터 여기서 산다고. 이제 내가 아빠라고. 도저히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냥 집을 나왔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오빠 떠난 지 1달밖에 안 됐는데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런 제 의문에 조카는 주저하더니 진실을 말해주더라고요. 정말 그 진실을 알고 전 너무나도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어요. 바로 올케언인 이미 한참 전부터 바람을 피고 있던 거였습니다. 조카가 우연히 오빠 올케 언니가 하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빠가 새벽에 일 끝나고 집에 와서 엄마한테 울며 불며 사정한 거 내가 들었어. 제발 가정으로 돌아오라고, 용서해 줄 테니까 제발 돌아오라고 그렇게 사정했는데 엄만 동생만 데리고 외할머니 집으로 가버리고, 그래서 아빠가 너무너무 힘들어했어 고모. 그럼 오빠가 그렇게 힘들어했던 게 다 올케 바람 때문이라고? 아니, 왜 말을 안 했어? 그런 일이 있으면 진즉 말을 했어야지. 아빠가 우리한테 한 번도 티를 낸 적이 없었어. 근데 엄마가 그 남자까지 집으로 끌어들인 거야. 이혼하라면서 집을 완전 쑥대밭을 만들어 놨어. 아빤 절대 이혼 못한다고 하고 엄만 끝까지 뻔뻔하게 그 남자 뒤에 숨어서 아빠한테 상처 줬는데 고모 미안해. 전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을까 싶어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고작 14살밖에 되지 않은 조카가 뭘 할 수 있었겠어요? 모르는 척 속으로 얼마나 끙끙 앓았을까 생각하니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때 오빠가 우리를 찾아왔던 것도 정말 너무 힘들어서 그랬던 거였어요. 그제서야 모든 사실을 알고 나니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빤 끝까지 이혼을 반대했고 절대로 이혼할 수 없다고 선언을 했던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사고가 나 세상을 떠나버렸으니 올케와 상간남에겐 오히려 잘된 일이 되어버린 거였죠. 사고 가해자 측에서 거액의 합의금도 받고 오빠 재산도 다 가로챌 수 있으니까 오히려 올케는 잘 됐다 싶었겠죠. 그러니 한 달도 되지 않아 남자까지 집에 끌어들이고 살림을 차린 것 같았습니다. 그 모든 사실을 알고서 전 그 자리에서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과 함께 올케 언니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어? 아가씨, 아니 여긴 웬일로... 웬일? 웬일? 지금 오빠 세상 떠나고 새살림 차렸다며? 불륜남이랑 새살림 차리니까 좋냐? 이 더러운 인간들. 아니 뭐 무슨 말이에요? 나 다 들었어. 여기가 우리 오빠 집인데 네가 왜 여기서 살아? 당장 나가. 당장. 그때 집안에 있던 상간남도 뛰쳐나와 절 뜯어 말리더군요. 아니 뭐 하는 겁니까? 남의 집에 와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요? 이제 다 끝난 사이 아닙니까? 남편도 죽었는데 어디서 시댁 식구들이 들이닥쳐요? 그래, 양심도 없는 것들한테 바른 말할 거란 기대는 애초에 안 했다만 어떻게 뻔뻔하게 그런 소리를 해? 야, 너 불륜남 주제에 뭔 소리 하는 거야? 우리 오빠 그렇게 가기 전부터 니들 둘이서 더러운 짓거리 하고 다녔다며? 내가 니들 둘 가만 안 둘 줄 알아? 아우, 이거 놔요. 이거 놓으라고요. 못 놔. 우리 오빠 억울해서 어떻게 눈 감아. 우리 오빠 억울함 다 풀릴 때까지 절대로 못 놔. 네 머리 빡빡 대머리 될 때까지 안 놔. 못 놔. 그렇게 전 그 불륜남과도 정말 뒤엉켜서 실제로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땐 정말 저한테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너무 분노하게 되면 없던 힘도 절로 생긴다던데 그 말이 딱 맞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다 소란의 주변 주민들이 신고하면서 경찰까지 출동하게 되었고 정말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경찰이 듣기에도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싶었나 보더라고요. 전 그렇게 양심 없는 두 사람에게 도저히 조카를 맡길 수가 없었습니다. 야, 너 앞으로 똑바로 살아. 내가 너 얼마나 잘 사는지 지켜볼 거야. 알았어? 그리고 수정이 내가 데리고 간다. 잘 됐네. 안 그래도 지 아빠 닮아가지고 꼴보기 싫었는데 뭐만 하면 엄마 탓하면서 지긋지긋했는데 잘 됐네. 그러면 수정이는 알아서 키워요. 난 상관없으니까.
그래, 양심 없는 거. 넌 엄마 자격도 없어. 천륜도 저버린 네가 얼마나 잘 사는지 두고 보자고. 그렇게 큰 조카 수정이를 데려와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 둘째 조카 명훈인 나이가 9살이다 보니 어리고 상황을 잘 몰랐던 터라 데리고 올 수가 없더라고요. 마음은 둘째 조카도 데리고 오고 싶었지만 올케라는 그 여자가 키운다고 하니 어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실 오빠가 그때 당시 모아놓았던 돈이며 보험금이며 그걸 쓰면서 호의호식할 거라 생각하니 진짜 억장이 무너지고 열불이 났지만 그래도 언젠간 벌을 받을 거라 생각을 하며 냉정하게 돌아섰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 두 사람 다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열심히 일을 하면서 아이들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사실 저희도 애들이 둘이 있다 보니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정말 열심히 일을 하면서 조카까지 부족하지 않게 키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저희의 노력을 아는지 큰 조카는 너무나도 착하고 마음씨 깊은 아이로 성장했어요. 일이 끝나고 집에 가면 거실에서 혼자 공부하던 큰 조카가 늘 저희를 맞아주곤 했습니다. 고모, 고모부 오셨어요? 힘드시죠? 얼른 씻고 오세요. 제가 팔다리 주물러 드릴게요. 수정이 아직 안 잤어? 일찍 자야지. 내일 학교도 가야 되는데 여태껏 공부하고 있었던 거야? 아니, 그냥 겸사겸사 고모도 기다리고 고모부도 기다리고 그러려고. 고모도 얼른 앉아봐. 내가 다리 주물러 줄 테니까. 에이, 됐어. 너 그러면 나중에 이 고모 너희 아빠 만나서 혼나. 예쁜 딸 고생시킨다고. 아유, 됐어. 아빠가? 아닐걸? 나중에 아빠 만나면 아빤 고모 팔다리 맨날 주물러야 될걸? 고모 덕분에 내가 사는데 무슨 말이야. 그렇게 착한 큰 조카 덕분에 저희 부부도 너무나 행복할 때가 많았습니다. 사실 둘째 조카는 어릴 땐 거의 보기 힘들었지만 점점 크면서 저희와 자주 교류를 했어요. 그전까진 큰 조카가 몰래 둘째 조카를 보러 가 챙겨주곤 했습니다. 초등학교에 찾아가 자주 만나기도 하고 소식도 들려주면서 그렇게 인연을 이어가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둘째 조카가 중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부턴 주말에 쉴 때면 저희 집에도 종종 놀러 오곤 했습니다. 고모, 저 왔어요. 저 이번에 학교에서 1등 했어요. 1등. 명훈아, 정말? 우리 명훈이도 똑똑하구나. 그래, 잘했어. 고모가 그럼 축하 기념으로 짜장면에 탕수육 사줄까? 우와, 진짜요? 좋아요. 역시 고모 짱! 그러면서 둘째 조카에게 종종 올케였던 그 여자에 대한 소식을 듣곤 했는데 정말 답도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어찌나 사치를 많이 했던지 이미 오빠가 남긴 재산과 보험금은 둘이서 다 까먹고 남는 게 없는 모양이었어요. 둘째 조카도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턴 점점 본인 엄마의 실체를 알게 되었는지 전보다 더 자주 저희 집에 오곤 했습니다. 정말 조카들은 저희를 너무나 잘 따랐어요. 그러다 보니 한 번은 올케라는 그 여자가 뻔뻔하게 저희를 찾아온 적도 있었습니다. 뭐야, 네가 여기 무슨 일로 왔어? 너? 아무리 그래도 올케한테 뭐 너라고? 하긴 내세울 거라고 나이밖에 없으니 내가 여긴 왜 온 줄 알아? 도대체 우리 명훈이한테 뭐라고 했길래 애가 여기만 가겠다고 하냐고. 대체 뭐라고 짓거렸어? 뭐 과거 얘기라도 했나 보지? 야, 내가 넌 줄 아니? 너같이 생각 없는 애랑 똑같은 줄 아냐고. 너야말로 입 조심해. 죄 없는 애들 상처 줄 생각하지 말고 똑바로 살란 말이야. 재수없게 여기까지 왜 찾아와? 썩 꺼져. 네 얼굴만 봐도 하루 종일 재수 없으니까. 자기 잘못은 뭔지 생각도 안 하고 제가 뭐 애들을 꿰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정말 너무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진짜 사실이더군요. 역시나 뻔뻔하고 이기적인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했습니다. 애들도 겪어보다 보니
누가 더 사랑을 주고 애정을 주면서 진심인지 보일 수밖에 없는데 그걸 말로 깨었다고 생각하는 게 말이 되나요?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서 전 그 올케였던 그 여자를 밖으로 내쫓고 소금까지 그 앞에서 뿌려버렸습니다. 특히나 조카들은 저희 애들과도 친하게 잘 지냈습니다. 저희가 그때 당시 일을 하면서 바쁘게 살다 보니 아이들을 매번 꼼꼼하게 챙기는 게 어려웠는데 큰 조카가 저 대신 애들도 살뜰하게 챙겨주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피곤할까봐 동생들 소풍 도시락을 일찍 일어나 싸줬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새벽에 일어나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어머, 수정아. 아니, 너 뭐 하고 있어? 이 시간에 지금 뭐 하는 거야? 설마 너 도시락 싸는 거야? 아, 그냥 잠도 일찍 깨고 그래서. 고모, 내가 동생들 도시락 쌀 테니까 가서 좀 더 자. 나 유부초밥 진짜 잘 만든다? 뭐? 아우, 이거 내가 해야 되는 건데. 넌 얼른 손 씻고 들어가. 고모가 마저 할게. 아니야, 다 했어. 고모 하나 먹어봐. 나 진짜 잘 만들었다니까. 자, 어머, 맛있다 얘. 수정이 이제 시집가도 되겠다 정말. 아유, 고마워. 안 그래도 고모가 좀 피곤했는데 네 덕분에 한시름 났다. 에이, 이런 것쯤이야 충분히 내가 해줄 수 있지. 고모가 그동안 나한테 해준 게 얼만데. 그렇게 저흰 조카들, 아이들 뒷바라지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고 큰 조카는 공부도 정말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학 합격 소식이 들려왔을 때 저와 남편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여보, 고마워. 친자식도 아니고 처조카한테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어딨어. 정말 고마워, 여보. 다 당신 덕분이야. 당신 덕분에 수정이 좋은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던 거야. 고마워. 아니야. 아, 이거 다 당신 덕분이지 뭐. 그리고 나한테 형님이 뭐 그냥 형님인가? 아버님이나 다름없지. 나도 우리 형님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나 마음 아프고 슬픈지 몰라. 가끔은 정말 사무치게 보고 싶다니까. 아휴, 형님이 이 소식 들으시면 정말 좋아하셨을 텐데. 맞아. 오빠도 하늘에서 정말 기뻐할 거야. 얼마나 대견스러워할까? 그렇게 대학에 들어간 큰 조카는 좋은 성적으로 대학까지 졸업을 하고 정말 말만 들어도 다 알만한 대기업에 입사를 할 수 있었답니다. 그즈음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된 둘째 조카도 저희 집을 찾아왔더라고요. 고모, 나 집 나왔어요. 고모, 죄송해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죄송하다니. 너 갑자기 무슨 소리야. 저 누나한테 다 들었어요. 엄마가 아빠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왜 누나가 우리 집이 아니라 고모네 집에서 컸는지 다 들었어요. 고모, 죄송해요. 네가 죄송할 게 뭐가 있어. 괜찮아. 다 괜찮으니까 그렇게 말하지 마. 고모, 저도 고모네 집에서 살면 안 돼요? 도저히 엄마랑 살 수가 없어요. 아빠한테 그렇게 상처 줘놓고 제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개차반으로 살면서 엄마랑 앞으로 같이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 알았다. 그럼 당연히 와서 살아도 되지. 결국 둘째 조카마저 엄마 연을 끊고 저희 집으로 들어오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원래도 어릴 때부터 가끔씩 둘째 조카가 왜 자신과 누나가 따로 살아야 하는지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솔직히 그땐 워낙 조카가 어리다 보니 사실을 다 말해줄 수가 없었거든요. 큰 조카도 처음에 말을 안 해주다가 고등학교 졸업하고서 말을 하게 된 거였는데 그 사실을 알고서 둘째 조카도 정말 크게 분노하고 아예 엄마라는 사람과는 왕래를 끊어버리고 저희 쪽으로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그 새아빠가 된 불륜남은 둘째 조카한테 정말 못되게 굴었다고 하더군요. 거기다가 과거 잘못까지 알게 되었으니 정이란 정은 다 떨어진 듯 싶었고요. 그렇게 둘째 조카까지 집으로 들어와 다 같이 살게 되었는데 어느 날 큰 조카가 저희에게 아주 큰 선물을 해줬어요. 그건 바로 저희에게 만두 가게 오픈을 해준 거였습니다.
사실 저희 남편이 직장에서 은퇴라고 저 역시 일을 그만둔 상태라 다른 일을 구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만두 가게를 해볼까 그냥 말만 나누고 있었는데 저녁에 저한테 계약서 하나를 내밀더라고요. 고모, 이거, 어? 이게 뭐니? 뭐야, 계약서잖아? 아, 이게 무슨 계약서야? 고모 만두 가게 내고 싶다며. 그것도 다 나 때문이지? 고모 전부터 내가 만두를 좋아하니까 손만두 맨날 빚어주고 그랬잖아. 그래서 만두 가게 한다고 한 거지? 아, 그래. 네가 만두라면 아주 사족을 못 쓰니까. 고모가 그래서 만두 눈 감고도 빚잖아. 근데 이게 뭐야? 무슨 계약서야? 고모 여기서 만두 가게 하라고. 아까 고모부한테 물어보니까 오늘 어디 가게 했던데 보고 왔다며? 내가 해줄 건 없고 이것밖에 줄 게 없네. 그래도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야. 나중에 정말 정말 내가 잘 되면 더 크게 해줄게. 그러니까 고모 만두 가게 이제 고모부랑 시작해. 수정아, 이걸 어떻게 내가 봐도 안 돼. 나 못 받아. 뭘 못 받아. 고모가 나 지금껏 키워준 거 그거 보답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절하지 말고 꼭 받아. 나 이미 계약금도 다 냈어. 고모 안 받는다고 하면 나 계약금 날리는 거다. 그러니까 꼭 받아. 그렇게 저희는 환갑이 지나 큰 조카 덕분에 만두 가게를 오픈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전부터 만두를 좋아하던 큰 조카 덕이 진짜 컸어요. 다른 것보다 제가 만든 손만두만 좋다고 하는데 어쩌겠습니까? 그 아이가 어릴 적부터 제가 만두를 열심히 만들었더니만 진짜 주변에서도 다 맛있다고 할 만큼 만두엔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얼마 뒤 정말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내 자식이나 다름없었던 큰 조카가 결혼을 하겠다며 남편감을 데리고 온 거였어요. 그런데 처음 인사를 하러 왔을 때 너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 남편감이 변호사였기 때문이었죠. 어머, 아니 어떻게 둘이서 만나게 된 거야? 둘이서 만날 접점이 없었을 것 같은데. 고모님, 말도 마세요. 제가 우연히 지인 결혼식에서 한번 보고 얼마나 소개해달라고 졸랐는지 모릅니다. 그때 수정이가 얼마나 튕겼는지 아세요? 저 퇴짜만 여러 번 맞았어요. 몇 년을 기다리고 기다려서 만난 건데요. 정말? 수정아, 아, 이렇게 멋진 남자가 있었으면 바로 잡아야지. 고모, 난 고모랑 고모부랑 평생 살 생각이었는데 어떻게 만나? 뭐? 야, 난 너랑 오래 못 살아. 제발 시집 가라. 고모도 좀 편해져야지. 들었지, 수정아? 너 나랑 꼭 결혼해야 되겠다. 고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수정이 평생 안 놓치고 꼭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하고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정말 큰 조카 그 남자친구를 볼 때면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매일같이 큰 조카를 집까지 꼭 데려다 주고 늘 손에 먹을 걸 챙겨주는 모습이 진짜 아기자기하고 지극정성으로 보였습니다. 그 후로 양가 상견례도 하고 예식장도 잡고 그렇게 큰 조카의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저희 집에 반갑지 않는 손님, 불청객이 찾아오고 말았어요. 그 사람은 역시나 큰 조카의 엄마였습니다. 사실 올케였던 그 여자의 소식은 둘째 조카를 통해 좀 듣고 있었어요. 둘째 조카가 그래도 아예 연을 끊지 못해 종종 생활비도 좀 주고 그랬던 모양이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배신을 하고 불륜남과 가정을 꾸리고서 돈을 다 헤쳐먹으니 불륜남이 맨날 노름하고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그 올케였던 여자에게 나가 돈 벌어오라고 쪼고 행패를 부리며 살았다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결혼 소식을 듣고 집까지 찾아왔더라고요. 그때 마침 장사를 마치고 집 근처까지 왔는데 큰 조카가 집 앞에 와서 문을 열려고 하더라고요. 반가운 마음으로 부르려고 했더니 누군가가 큰 조카의 팔을 딱 잡아챘습니다. 그건 바로 그 여자였어요. 수정아,
엄마 좀 살려줘. 어? 지금 돈 안 가져다 주면 엄마 못 살게 군대. 어? 엄마 지금 진짜 미치겠다. 제발, 제발 이 엄마 좀 살려줘. 가세요. 전 할 말 없어요. 수정아, 너 이럴 거야? 그래도 엄마가 네 핏줄인데 정말 엄마한테 이럴 거야? 제발 수정아, 엄마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겠어. 그 인간도 밖에서 노름하고 술 마시고 들어와선 행패 부리고 엄마 너무너무 무서워. 어? 그러니까 수정아, 네가 좀 도와줘. 엄마한테 너밖에 없어. 그렇게 큰 조카의 팔을 잡고 늘어지는 그 여자를 보면서 전 너무나 화가 나 바로 달려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보다 더 빨리 큰 조카 앞에 도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큰 조카의 예비 남편이었어요. 지금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그 손 놓지 못해요? 뭐야, 당신 누구예요? 누군데 큰 소리예요? 저 수정이랑 곧 결혼할 사이입니다. 그래요? 난 수정이 엄마예요, 엄마. 그럼 나한테 진작 인사하러 왔어야지. 수정이 네가 데리고 엄마한테 소개를 해줘야지. 전 그 여자가 더 이상 큰 조카에게 상처를 주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달려가서 소리쳤어요. 야, 네가 어디라고 여길 와? 당장 그 손 못 놔? 어디서 감히 뻔뻔하게 여길 찾아와? 내가 뭐 못 올 때 왔어요? 어쨌든 내가 수정이 친모니까 날 찾아왔어야지. 저 고모라는 인간이 우리 중간에서 이간질 시켜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이가 멀어졌지만 이 아이 내 뱃속으로 난 내 아이라고요. 뭐? 내 아이? 천륜을 끊어놓고서 내 아이라는 말이 나와? 어디서 내 아이란 소리를 해? 당장 가. 당장 여기서 사라지라고. 애 아빠도 없는 마당에 한 다리 건넌 고모가 지금 무슨 상관이야? 수정아, 엄마가 이렇게 있는데 왜 자꾸 너 고모한테만 그래? 너 지금 그러는 거 다 고모가 이간질 시켜서 그러는 거야. 엄마가 너를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데. 역시나 그 여잔 얼굴에 철면필 깔았는지 정말 뻔뻔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쩜 그런 소리를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할 수 있는지 정말 말문이 막힌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 조용히 듣기만 하던 큰 조카가 나섰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정말 무표정으로 가만히 자기 엄마를 쳐다보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엄마요? 당신 엄마란 소리가 그렇게 쉽게 나와? 어디 가서 내 엄마라는 소리 하지도 마세요. 난 제일 끔찍한 게 내가 당신 뱃속에서 태어났다는 거야. 내가 딱 한 가지 바꿀 수 있다면 당신이 내 엄마가 아니게 그렇게 만들고 싶어. 차라리 엄마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는 게 낫지. 뭐? 수정아,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껏 한 번도 엄마 노릇 제대로 한 적도 없으면서 엄마라니. 염치도 없지? 남자에 미쳐가지고 자식도 버리고 아빠까지 그렇게 힘들게 해놓고선 뭐? 엄마? 이보세요, 아주머니. 당신 내 엄마 아니야. 애초에 내 마음에서 내 엄마 세상에 없어. 그날 이후로. 예, 너 지금 엄마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엄마도, 엄마도 그땐 다 사정이 있었어.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 이거 나, 내 몸에 손대는 것조차 소름 끼치니까 이거 놓으라고. 그렇게 그 여잔 큰 조카의 팔을 절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역시 그 정도 뻔뻔해야 자식 버리는 사람이 되는 건가 싶었어요. 전 그 여자의 머리털을 다 뽑아서라도 어떻게든 복수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선 건 제가 아닌 큰 조카의 예비 남편이었어요. 아줌마, 그거 놓으세요. 못 놔. 수정아, 엄마 얘기 좀 들어봐. 어? 제발 좀 들어보라고. 아줌마, 그거 놓으시라고요. 안 놓으시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폭력죄로 고소하겠습니다. 뭐라고? 형법 제260조 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시겠어요? 고소하기 전에 그 사람 놓으세요. 아니, 뭐 날 고소하겠다고? 내가 자네 장모될 사람인데 날 고소해? 네, 그래도 안 놓으실 건가요? 그럼 형법 제264조 상습범은 그 주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한다. 아시겠죠? 자꾸 이렇게 찾아오고 괴롭히면 제가 바로 고소장 넣겠습니다. 역시나 조카 사인 냉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잔 무척이나 당황해 하더라고요. 아무 말도 못하고 당황해 하자 큰 조카가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봤지? 내 남편 변호사야. 콩밥 먹기 싫으면 제발 좀 가. 그리고 앞으로 내 눈에 띄지도 말고. 알았어? 어디서 이기지도 못할 거면서 이제 다 늙어서 자식한테 손이나 벌리려고 해? 해준 거라도 있으면 몰라. 상처란 상처 다 줘놓고 무슨 염치로 여길 찾아? 정말로 고소할 거니까 앞으로 찾아오지 마. 아니 수정아, 너 어떻게 엄마한테. 그때 전 바로 집으로 들어가 바가지 물을 한가득 퍼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고선 바로 그 여자에게 퍼부어 버렸어요. 야, 이거나 먹어라. 아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어디서 먼지가 많다 했더니 벌레들이 왜 이렇게 들끓어? 다음에 아주 싹을 끊어버려야지, 원. 야, 너 다시 한번 찾아오면 내가 너 아주 여기 발 디디지도 못하게 아주 아작을 내줄 거니까 한번 궁금하면 찾아와 보든가. 그제서야 그 여잔 씩씩거리면서 도망을 갔습니다. 정말 폭풍 같은 일들이 지나가고 나니 다리에 힘이 쫙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큰 조카도 많이 놀랐는지 한숨만 쉬고 있고 그 옆에서 큰 조카 사이가 조카의 어깨를 토닥이며 다독이고 있더라고요. 전 그런 조카 사이가 정말 고마웠습니다. 자네 그러지 말고 들어와서 맥주라도 한잔 하고 갈란가? 좋죠, 고모님. 그렇게 저희는 맥주를 마시며 얘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저는 큰 조카가 너무 짠하고 안타깝기도 했지만 정말 좋은 남편감을 만난 것 같아 왠지 모를 안심도 되었어요. 자네 정말 고맙네. 우리 수정이 이렇게 옆에서 든든하게 잘 지켜줘서 정말 너무 고마워. 우리 집 사정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에휴, 사실 이런 상황이네. 그래서 자네가 좀 더 수정이를 잘 지켜줘야 되네. 고모는 참 어떻게 마지막까지도 내 걱정이야. 나 진짜 고모랑 고모부 때문에 눈물 난다니까. 고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수정이 끝까지 지켜낼 겁니다. 저한텐 저보다도 더 소중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됩니다. 옆에서 꼭 지켜봐 주세요. 그 후로 둘째 조카도 소식을 듣고 나서 아예 그동안 간간히 했던 연락도 완전히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나마 한 달 생활비는 조금씩 엄마한테 보냈었는데 그것도 다 끊어버리고 나니 그 올케였던 여잔 인생이 아주 나락으로 떨어진 모양이더라고요. 결국 자식까지 버렸던 매정한 엄마가 이젠 인생도 망하고 자식한테도 버림받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인생을 정말 잘못 살면 이렇게 버림을 받게 되는 거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흰 큰 조카의 혼주석에도 둘이서 앉게 되었습니다. 친모는 애초에 올 생각도 못하고 초대도 받지 못했어요. 결혼식 날 얼마나 큰 조카의 결혼을 축하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결혼식장의 하객들로 정말 북적이더라고요. 결혼식을 하면서 사회자가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게 했을 땐 얼굴만 봐도 정말 눈물이 뚝뚝 떨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큰 조카 표정을 보니 당장이라도 눈물을 흘릴 기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꾹 참고 큰 조카를 안아주며 말을 했습니다. 수정아, 울지 마. 왜 울어 이렇게 좋은 날에. 오늘 너무너무 예쁘다. 고모가 여태껏 봤던 신부들 중에 네가 제일 예뻐. 그러니까 울지 마. 화장 번져. 고모는 참, 고모 저 키워줘서 고맙습니다. 저 잘 살게요. 아니야.
넌 나한테 친자식이나 다름없어. 네가 나한테 와줘서 고모 너무 고마워. 그렇게 행복한 결혼식이 끝나고 끈적한 가정을 꾸려 나가게 되었어요. 저희 자식들도 너무 축하해 줬습니다. 이 모습을 하늘나라에 있는 우리 오빠가 봤으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을까, 이런 생각도 참 많이 들더라고요. 누구보다 기뻐하고 좋아했을 우리 오빠가 참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엄만 지금도 너무나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세요. 제 큰조카 결혼식을 할 때도 오셨는데 정말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너무 기쁘고 좋았답니다. 지금은 그렇게 큰조카가 결혼한 지 2년이 지났는데 얼마 전 둘째 조카 명훈이도 결혼하겠다며 예비 신부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너무 참하고 착하고 순해 보여서 둘이 딱 봐도 잘 어울렸습니다. 이 모습을 또 오빠가 본다면 너무 좋아했을 텐데 시간이 지날수록 참 오빠에 대한 그리움이 점점 커지는 것 같네요. 그때마다 항상 오빠가 잠든 곳에 찾아가 주절주절 얘기를 하고 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정말 옆에서 오빠가 잘했다, 괜찮다 하면서 절 토닥여 주는 것 같기도 해요. 나중에 정말 다시 오빠를 만나게 되면 당당하게 오빠에게 칭찬받고 싶답니다. 그리고 그 올케라는 여잔 불륜남과 재혼하고 인생을 말아먹고서도 그 자식한테도 벗어나지도 못한 모양이더군요. 그래서 혼자서 생활비 벌며 아주 개고생하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둘째 조카가 생활비도 다 끊어버렸으니 살아도 사는 게 아닐 테죠. 그러니까 멀쩡히 잘 살고 있는데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건지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 자신이 한 일에 대한 벌을 크게 받고 있는 거라 생각을 해요. 결혼하고 딸을 낳은 큰조카는 항상 다짐하는 말이 있습니다. 절 볼 때마다 자기 다짐을 되새기더라고요. 고모, 난 우리 딸한테 세상 전부를 다 주고 싶어. 내 거 그냥 다 가져가라고 해도 안 아까워. 난 엄마한테 그런 거 못 받아봤지만 고모한텐 받았잖아. 그러니까 내 딸한테도 다 줄 거야. 그래, 수정아. 그렇게 살면 돼. 지나간 건 지나간 대로 보내고 이젠 그렇게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야. 그럼 우리 수정이 더 행복해지게 이 고모가 오늘 만두 한번 빚어줄까? 좋지, 고모. 오늘 한번 배 터지게 먹어야 되겠네. 그렇게 여전히 지금도 전 제 친딸처럼 큰 조카를 생각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만두가게 남편과 열심히 운영하고 있고 단골 손님도 꽤 많이 생겼어요. 저희 아들, 딸들도 이젠 다들 독립해 가정을 꾸리고 잘 살고 있고요.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니 정직한 삶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것보다 남들을 속이지 않고 나에게 떳떳하게 살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바르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삶은 언젠간 이렇게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 애초에 거짓된 행동보단 떳떳하고 정직한 행동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직업에 대해 고민하는 분들이 참 많으시죠? 아무래도 100세 시대다 보니 한 직업으로만 평생 먹고 산다는 게 어렵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 제가 만두집을 할 거라곤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저 살다 보니까 재능이 되고 그게 제 업이 된 거랍니다.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일이지만 지금은 너무 재미있게 열심히 일을 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직업으로 고민하시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저 가볍게 시작한 일이 혹은 재미라고 생각했던 일이 언젠간 나를 먹여 살리게 할 수도 있고 평생의 직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별일이 아니더라도 가벼운 어떤 일이라도 너무 가볍게 보지 않고 하나하나 진심을 다해 해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또 모르죠. 그 일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지도요.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의 앞날이 보다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바라며 이만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행복하세요.